15과 한국 유학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다음 학기 교환학생 모집에 지원을 할지 말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결정되거든 빨리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2. 타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지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3. 아무래도 첫 학기라 그런지 교수님의 강의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럼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강의 내용을 녹음한다든가 아니면 방과 후에 친구의 필기노트를 복사해서 본다든가 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다음 학기 교환학생 모집에 지원을 할지 말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결정되거든 빨리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2. 타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지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3. 아무래도 첫 학기라 그런지 교수님의 강의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럼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강의 내용을 녹음한다든가 아니면 방과 후에 친구의 필기노트를 복사해서 본다든가 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2번 다음은 고민 상담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상담 신청을 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자꾸 생활에 흥미도 없어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랑 친구들만 생각나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기숙사에 혼자 앉아 있노라면 자꾸 우울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향수병이군요. 지금껏 늘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혼자 이국 땅에서 지내자면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지요. 유학생이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고비를 맞게 돼요. 일상생활에서일 수도 있고 학업에서일 수도 있고 또 학생처럼 향수병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고비들을 현명하게 잘 대처해내지 못하면 결국 유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좀 바쁘게 생활을 해보세요.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모임을 갖는다든가 동아리에 가입해본다든가 그게 아니면 악기를 하나 배워본다든가 이렇게 좀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찾아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2번 다음은 고민 상담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상담 신청을 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자꾸 생활에 흥미도 없어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랑 친구들만 생각나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기숙사에 혼자 앉아 있노라면 자꾸 우울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향수병이군요. 지금껏 늘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혼자 이국 땅에서 지내자면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지요. 유학생이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고비를 맞게 돼요. 일상생활에서일 수도 있고 학업에서일 수도 있고
또 학생처럼 향수병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고비들을 현명하게 잘 대처해내지 못하면 결국 유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좀 바쁘게 생활을 해보세요.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모임을 갖는다든가 동아리에 가입해 본다든가 그게 아니면 악기를 하나 배워본다든가 이렇게 좀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찾아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3번. 다음은 대학 진학 설명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보면 대학에 입학한 뒤에 자신의 적성과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학을 그만두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듯 학과 선택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당장의 선택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학과 선택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과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 관심사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하는 교과목은 무엇인가? 내가 즐기는 취미 활동이나 특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 적성과 흥미를 모르겠다면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직업 심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번. 다음은 대학 진학 설명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보면 대학에 입학한 뒤에 자신의 적성과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학을 그만두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듯 학과 선택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당장의 선택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학과 선택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과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 관심사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하는 교과목은 무엇인가? 내가 즐기는 취미 활동이나 특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 적성과 흥미를 모르겠다면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직업 심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교 개강 첫째 날의 강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와 목표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들은 사회언어학의 기본 이론을 탐구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고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언어 생활을 분석하고 또 사회언어학의 기본 이론을 언어 교육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각자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 수업 운영 방법 부분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한 20% 정도가 되겠고 토론이 20%, 개별 발표가 30%, 조별 발표가 3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부분인데 평가는 개인 발표 및 결과 보고서가 20%, 중간 과제물이 30%, 기말고사가 30%, 그리고 출석 및 참여도가 20%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출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석이 3분의 2 이상 되지 않으면 학점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들 출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표와 과제를 준비할 때 유의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를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그대로 베껴오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꼭 출처를 밝혀야 하고요. 또 참고로 조별 발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별 발표는 3인 1조가 되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조장이 있어야 될 테고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세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교 개강 첫째 날의 강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와 목표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들은 사회 언어학의 기본 이론을 탐구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고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언어 생활을 분석하고 또 사회 언어학의 기본 이론을 언어 교육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각자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 수업 운영 방법 부분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한 20% 정도가 되겠고 토론이 20%, 개별 발표가 30%, 조별 발표가 3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부분인데 평가는 개인 발표 및 결과 보고서가 20%, 중간 과제물이 30%, 기말고사가 30%, 그리고 출석 및 참여도가 20%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출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석이 3분의 2 이상 되지 않으면 학점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들 출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표와 과제를 준비할 때 유의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를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그대로 베껴오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꼭 출처를 밝혀야 하고요. 또 참고로 조별 발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별 발표는 3인 1조가 되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조장이 있어야 될 테고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세요.